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이봉기입니다. 제가 부딪히는 많은 심장 질환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을 들자면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도 운이 나쁘거나 병원에 늦게 오신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중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하셨던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전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 관리를 했는데 왜 심근경색이 발생했나요? 그래서 저도 여쭤봤지요. 어떻게 관리하셨는지요? 묻자 홍삼, 크릴오일, 아사이베리, 노니, 여주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말은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여쭤보면 친구들도 그러고 TV에도 나오고. 아까 보셨던 퀴즈의 답은 뭘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심장내과 의사로서 현장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드물지 않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환자분들께서 저런 검증 안 된 것들을 먹으면서 정작 제대로 된 치료는 뒤로 하다가 병이 악화되고 합병증을 겪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후유장애가 남거나 명을 달리하기도 하지요. 왜 약은 안 드시고 그런 것들만 드셨어요? 안타까워서 여쭤보면 왠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약은 인공약품이라 부작용이 많을 것 같고 몸이 상할 것 같은데 친구나 친척들이 말하기를 천연 건강식품이 건강에 좋다더라 해서 드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대화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철저히 검증된 것들만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이 시대 근거 중심 의학의 미덕을 이분들께 어떻게 납득시켜 드려야 하나 라는 막막함에 좌절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운을 입고 의사의 신분을 내세워서 TV에 나오는 분들의 말조차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탈선하는 이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 논문에서 봤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면 또 할 말이 많아집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받는 이메일 중에 돈 주면 논문을 실어주겠다는 메일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데 실린 소위 논문은 논문의 형태를 띤 속칭 찌라시입니다. 논문도 품질이 있습니다. 어떤 논문이 권위 있고 유명한 의학 저널에 실리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철저히 교차 검증을 받고 통과한 뒤에야 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은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저질 논문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논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논문이 아니란 얘기죠. 특히 대체의학이나 건강식품류가 논문에 실렸다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런 질 낮은 매체에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심장에 좋다는 타이틀 달고 팔리는 식품들 중에 진짜로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을까요? 검증된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까 보기 중에 하나 빠졌는데 싶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제대로 된 대규모 임상시험이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런데 효과에 대한 보고는 오락가락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먼저 오메가3가 뭔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고 가겠습니다. 지방 중에서도 몸에 좋다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이 오메가3로서 분자의 길이에 따라 식물성인 ALA, 동물성인 EPA, DHA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오메가3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은 주로 생선기름에서 추출해낸 EPA와 DHA 복합물입니다.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된 유래는 이렇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그린란드의 에스키모들은 인근의 덴마크 사람들과는 달리 심혈관 질환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야채나 과일은 입에도 대지 못하고 생선이나 물개만 먹고 사는 이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게 신기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린란드의 에스키모들이 덴마크로 이주해 살면 역시나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에스키모들이 먹는 생선과 물개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리라는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란셋이나 NEJM 같은 의사가 아닌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유명한 곳으로는 젤리스, 어센드, 바이탈, 리듀스 잇, 스트렝스, 이바포레이트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젤리스, 리듀스 잇, 이바포레이트 연구에서는 유효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어센드, 바이탈, 스트렝스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들에서 사용된 오메가3의 용량도 달랐고 비교 대상으로 쓰인 대조군에 사용된 기름의 종류도 달랐기에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해보면 흔히 먹는 하루 1g 정도의 용량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4g은 먹어야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마저도 확실치는 않지만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라고 물으시겠지요. 이렇게 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중에 중성지방이 높고 당뇨, 고혈압 등이 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분들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정식으로 의약품으로 처방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건강식품으로 팔리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의약품이 성분이 확실하고 함량도 많고
심지어 가격까지 낮으니 드신다면 의사에게 처방받아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근데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스타틴 치료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메가3 이야기가 나오면 크리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2019년부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극해 청정해역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오메가3를 업고 가는데 뭔가 종래 오메가3보다는 고급스럽고 깨끗해 보이고 색깔도 불그레하니 인기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것이냐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대답해 드릴 겁니다. 크릴오일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메가3 함량이 말도 안 되게 적습니다. 의약품 오메가3 한 캡슐에는 EPA와 DHA가 고스란히 1000에서 2000mg 정도는 함유되어 있죠. 하지만 크릴오일 한 캡슐에는 200mg이 채 안 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의 복용이 목적이라면 크릴오일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광고하는 것이 인지질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홈쇼핑에서는 물과 기름을 넣고는 인지질 성분을 넣은 후 물과 기름이 서로 섞여 유화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혈관이 청소되니 혈관에 좋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다면 기름 잘 녹이는 주방세제를 마시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겠군요. 시청자들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는 광고인데 이게 또 먹힌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하여튼 인지질은 우리가 섭취하는 일반 음식물에 풍부하게 있으며 필요하면 몸에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크릴오일, 인지질 내용의 광고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내용입니다. 일단 항산화 물질의 복용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담배 피는 사람이 항산화 물질을 복용하면 폐암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보고조차도 있는 등 이것은 미지의 영역이긴 합니다. 더구나 크릴오일 1000mg 중에는 아스타잔틴이 0.36mg 밖에 없어서 극히 희박합니다. 아스타잔틴의 복용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아스타잔틴 4mg이든 눈 영양제 제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요. 오메가3 함량도 적고 인지질 이야기는 넌센스이고 아스타잔틴도 무시될 수준에다가 고래를 비롯한 남극해 서식 동물들의 주요 먹이인 크릴새우를 남획해서 생산해야 하므로 생태계에 해악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크릴오일은 그냥 식품으로 분류되어 팔리고 있으므로 관리는 턱없이 느슨합니다. 게다가 가격은 오메가3 제품의 2~3배로 비싸기까지 하지요. 크릴오일의 복용은 적극 말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특별한 무언가를 먹어서 건강을 지킨다는 믿음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이 건강관리의 기본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법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식사를 제대로 차려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병원에 다니는 것은 수고스럽습니다. 좋다는 뭔가를 사서 쌓아놓고 그것을 챙겨 먹는 일은 그리 어렵지가 않죠. 더구나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아 기분도 좋아지죠. 그러니 각종 건강식품이나 기능성식품 같은 것들이 유행을 바꿔가면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짜가 진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유난히 귀가 얇아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부디 삿된 것들에 마음과 돈과 몸을 빼앗기지 마시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